네, 지금 2시 5분이라 문훈태 시인의 홍어 토크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만성 소설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군산에서 오늘 방금 급히 왔는데요. 문순태 선생님께 소설을 한 10년 이상 배웠고 최근에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시집 토크쇼를 한다고 와서 사회를 좀 봐라 하면서 시집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시집이 어제 도착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쭉 한번 읽었습니다. 톡쏘는 뭐 날카로운 향기부터 해서 밑줄을 그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안에 홍어 하나만 가지고 교수님의 한 80 너머의 인생 전부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명 깊게 읽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는 내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어 하나로 이렇게 인생과 삶과 어떤 그 감성을 이렇게 다 심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런 홍어의 세계로 이곳에 오신 분들 모두가 흠뻑 빠져보는 그런 시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귀한 자리를 빛내주실 인사말 순서인데요. 영산포 지역 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기준 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산포 발전협의회 회장 이기준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윤병태 저희 나주시장님과 또 이상만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외 기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의 저자이시고 이신 문순태 선생님의 시집 홍어 출판 기념회를 영산포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우리 지역의 큰 자랑거리로 생각합니다. 소설가 문순태 선생님은 반평생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문학적 생명을 걸고 혼신의 힘으로 집필한 대작 타오르는 강은 한국 근대사의 경량을 겪은 이 땅의 민초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집 홍어는 선생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 붙박혀 지내는 3년 동안 홍어를 소재로 쓴 10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주 영산포 지역을 배경으로 한 타오르는 강과 시집 홍어 출판을 통해 문순태 작가님은 저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되셨고, 또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서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함께 사랑하고 깊은 관심으로 아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영산포 발전협의회가 주최하게 되어 큰 영광이고, 또한 타오르는 강을 연구하고 재조명하고 계시는 나주학회 최영관 이사장님과 회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하를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해주는 나주학회 이사장이신 최영관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최영관 이사장님은 전남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나주학회 출범 2년 만에 내실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문순대 영상강 무대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 학술대회도 이렇게 개최를 하셨습니다. 최영관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영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나주 봉황 유곡 박씨 출생입니다. 박씨라고 하는 유곡리는 나주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산골짜기고 야중 뭉쳐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촌놈이 나주 읍내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고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와서 보니 내가 좋아하던 광주 예총 멤버들이 다 오셨네요. 우리 관 회장님께서.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깊고 우리 나주학회가 이제 창설되어서 만 2년 한 7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후배들께서 저더러 너 늙어갖고 별로 할 일도 없을 텐데 우리 나주를 위해서 뭔가 조금 협력하자 그래서 일을 맡아서 하던 중에 정말로 어쨌든 후배인 문순대 작가님을 이렇게 가까이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갖게 돼서 또 영광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문 작가는 우리 한국의 10대 대작가 중에 한 분으로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언제 또 변신해가지고 시인이 되어서 시인으로서 또 활동을 만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말 장하고 훌륭한 후배가 있어서 저도 그냥 쫄다고가 어깨가 으쓱하기도 합니다. 홍어 북 콘서트 아마 이런 콘서트 별로 없는 줄 압니다. 나주라 되니까 이런 콘서트가 되고 있지 않는가. 저는 나주 출신으로서 나주 자랑 나주의 산물로서 나주 자랑 그러면 배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숨어있는 수산물에 홍어를 가지고 시를 지어서 이렇게 지역민들과 함께 홍어에 대한 찬미를 인간 삶에 엮어서 표현해주는 우리 문순대 작가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리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홍어 북 콘서트가 정말 잔잔한 우리 나주인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시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 개인의 홍어에 대한 감정을 얘기하면 저는 이제 봉황 박씨이어서 기껏해야 큰 잔치가 있으면 홍어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큰 잔치가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막걸리, 탁주가 아주 최고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그 비어를 좋아한 것처럼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 탁주야말로 우리의 서민들의 애환을 녹아내리는 그런 좋은 술이 탁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탁주만 가지고는 완성품이 안 되죠. 탁주와 병행될 수 있는 것이 홍탁이라고 해서 홍어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큰일이 나면은 일꾼들과 함께 영산포 거리에 와서 제 기억에 제일 먼저 구입한 어물이 뭐냐면 죽상어, 수흥어, 그리고 홍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홍어는
홍어 멋없는 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홍어는 순놈과 암놈이 있는데 그 정약전 자산 어부를 읽어보면 홍어 예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그 순놈이 별로 암놈보다 더 맛이 별로 없어서 어부들이 홍어를 낚으면은 순놈이 그것을 그냥 이렇게 근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지 사람들이 홍어의 암수 홍어인지 숫 홍어인지를 구별을 못하게 해서 다 같이 즐겁게 먹었다고 해요. 저도 어렸을 때 홍어를 사오면은 그 얼큰한 홍어, 코를 그냥 폭 찌르는 그런 홍어, 또 탁주에다가 한 잔씩 어렸을 때 먹으면서 홍어 맛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자랑을 해서 최근에는 서울 사람들도 홍어를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진짜 그 도시 사람들이라는 것이 나주의 수산물 홍어를 잘 몰랐다가 이제 느껴서 이제 알아는 것이죠. 오늘 정말 이 홍어에 대해서 예창도 있을 것이고 애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대한 문순태 작가님의 홍어에 대한 애창, 홍어에 대한 애환, 홍어와 서민들의 어떤 삶, 어떻게 녹여서 풀이하는지 함께 들어보고 또 뭔가 배워가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능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어에 대한 내용들이 시집에 정말로 신기하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또 홍어가 다른 말로 해음어라는 뭐 그런 말로 불린다는 것도 이 시집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해음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시집을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축사는 또 바쁘신 공부 중일 텐데 축하를 하러 와주셨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장 윤병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문순태 작가님의 북 콘서트를 우리 나주, 그것도 영산포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또 이렇게 출간하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작가님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소설 문학의 금자탑을 쌓아주셨고 또 이번에 이제 시집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다 우리 영산강, 영산포를 이렇게 주제로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대사의 가장 어려운 그 상황에서 투쟁하고 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소설로서 되살려 내주셨고요. 또 이번에는 우리 또 나주가 자랑하고 영산포가 자랑하고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먹거리 중에 고급으로 그러니까 이게 발효된 음식이 굉장히 고급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또 새로운 생명을 또 불어 넣으셔서 또 우리 영산포에 또 우리 나주에 새로운 또 브랜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또 처가가 또 나주에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정말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성도 이렇게 문씨여서 남편 문씨 하나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연이 대단히 깊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 선생님의 그런 문학사에서 큰 업적 그리고 우리 나주를 발판으로 하고 또 나주가 지금 이렇게 번성하게 된 근본이 되는 영산강 또 영산강을 따라서 새로운 먹거리로 이렇게 오래전부터 발전해온 이 홍어를
새롭게 조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감성 여러 가지 애환을 다 담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북콘서트 여기서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상만 시의회, 나주시의회 의장님께서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문승태 작가님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주를 이렇게 빛내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우리 그래도 나주학회 이사장님, 최현상 이사장님이 저녁에 자리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타오르는 나무 이 분야를 또 학술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나주에서 이렇게 해주신 점 너무나 좀 감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홍어라는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영사부라는 게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사부 협의회에서 우리 문수태 작가님의 그런 고마움을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콘서트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기준 회장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홍어라는 것은 우리가 맛으로 보면 이 삭힌 맛이 여러분 다 느낌이 올 건데 과연 홍어라는 시로는 어떤 맛을 낼까 다들 궁금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문순태 작가님을 직접 모시고 여러분들 함께 이 홍어의 시라는 맛이 어떤 맛일까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집을 읽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홍어의 맛을 시인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제일 궁금했는데 잠깐 한번 홍어 삼합이라는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어 삼합, 가슴 오미는 어울림의 한판이자 입안에 꽉 찬 이 야만적인 충만감, 머릿속에 일곱 빛깔 무지개 떠올랐다. 묵은 김치에 잘 삭은 홍어와 기름진 돼지고기 수육폭에 얹으니 절묘한 조합으로 폭발하는구나. 시큼하고 기름지고 알싸한 맛에 코에서는 수천 마리 벌떼가 날고 입안에서 요주경 속 떼춤을 춘다. 다른 것들이라도 셋만 잘 어울리면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화음이 잘 맞은 재즈 보컬 트리오가 이렇게 홍어 삼합을 멋지게 표현해 주셨는데 시정 운영하시면서도 조화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또 저는 좀 투박하게 시를 낭송했는데 멋지게 시를 낭송해 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전숙 시인님이신데요. 나주학회 회원으로 광주에서 활동하시고 최근에는 시집 저녁 그때 뜻한 혀를 출간하신 우리 시인님이십니다. 전숙 시인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홍어, 전라도의 힘이요. 문순태. 홍어, 너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비린내 나는 물고기가 아니다. 짓밟힌 민초들의 울부짖음이고 애원성 판소리 가라앉아 동안 농민군의 죽창이거나 임을 위한 행진곡 눈물 머금고 핏빛으로 피어난 5월의 무등산 천주꽃이 그러므로 우리는 너를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 불꽃 같은 맛의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입에 넣고 씹기도 전에 폭발하듯 푹 쏘는 저항과 숨막히는 체류탄 냄새. 홍어를 먹는다는 것은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자는 것. 함께 홍어를 먹는다는 것은 더불어 홍어가 되자는 것. 오래 삭힐수록 더 날카롭게 되살아나는 전라도 기질. 홍어를 먹는다는 것은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자는 것. 함께 홍어를 먹는다는 것은 더불어 홍어가 되자는 것. 오래 삭힐수록 더 날카롭게 되살아나는 전라도 기질. 온몸 떨리게 하는 전라도의 힘이며, 온몸 떨리게 하는 전라도의 힘이여.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문순태 교수님께서 원래 2년 전에 문순태 문학전집 7권을 발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서울과 광주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그걸 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손주가 이렇게 교수님하고 구술로 이렇게 하면서 준비했던 그 영상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전에 오늘 그 홍어 출판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꽃다발 증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다발 증정은 지금 광주에서 타오르는 강을 읽고 있는 독서회가 있습니다. 그 독서회의 회장님께서 홍어 출판을 축하하기 위해서 꽃다발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전해주십시오.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나오신 김에 이제 인사말 잠깐 하시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포토타임. 네, 그러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혼까지 불태우고 사랑을 남김없이 주었다고 고백하는 시인의 마지막 순태가 순태에게 시가 상당히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저기 영상에 보면 문순태 창작대학이 많이 나오죠. 생오지도 나오고, 생오지는 담양에 있는 그 생오지 마을이고 그곳에 문순태 교수님의 이번에 창작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비롯해서 100여 명 이상의 기자들이 선생님께 소설을 배웠고 또 소설가로 등단하고 시인으로 등단하고 그런 또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영상 속에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앙송 한번 분을 더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네. 박상희 선생님이신데요.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
영남문학상 동화 부문 당선으로 등단했습니다. 광주 전남 문학인의 101장 대상, 목포문학상, 수필과 비평 신인상, 광양이야기 공모수상 등을 수상했고요. 한국문인협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나주문인협회, 광주 전남 아동문학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앙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순태 선생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소설 담당 교수님이셨어요. 또 오늘 이렇게 홍어 콘서트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 축하합니다. 어머니와 홍어. 문순태. 젊은 시절 어머니 밥상은 부뚜막이거나 연두빛 풀밭이었다. 어쩌다 자취상에 오른 홍어. 질긴 날갯살은 어머니 차지였다. 그로부터 어머니는 날개 무침을 좋아했다. 오래 씹을수록 더디고 질긴 사랑처럼 깊은 맛. 어머니의 삶은 홍어와 닮았다. 거친 파도가 두려워 깊은 바다 밑에 숨은 듯 납작 엎드려온 홍어처럼 한평생 낮은 세상에서 땀에 전 몸 발효시키며 허리 구부리고 살아온 당신은 들여다볼수록 슬픈 얼굴이다. 홍어는 죽어서 더욱 향기롭고 어머니는 이승 떠난 후에야 사무치는 그리움 되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홍어와 시의 만남, 또 홍어와 삶의 만남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토크쇼를 함께 해주실 분은 당연히 저자이신 시인이신 우리 문순태 시인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셔주시고요. 다음은 김종 선생님이신데요. 나주 출신으로 시인이시면서 화가이십니다. 전 조선대 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최근에 하필 에세이집 자궁에서 왕관까지를 펴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함께 토크쇼를 해주실 분은 강건희 회장님이신데요. 50여 년 동안 홍어 숙성에 대해 연구해온 홍어 박사님이십니다. 홍어 시집에도 문순태 교수께서 강건희 회장님에 대해 쓴 시가 나옵니다. 오래전부터 홍어의 다양한 식품과 건강식품을 개발해 오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세 분의 구수한 입담, 홍어와 시의 만남, 홍어와 삶의 만남,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이 나주입니다. 그리고 시를 쓰는 시인 김종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목이 많이 가리거든요. 그렇게 못할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고향이 나주인지라 홍어라는 말만 들어도 제 혈관에도
울컥해지는 뭔가가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문수 선생님은 세 번째 시집 홍어를 독서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홍어라는 한 가지 소재로 100편을 쓰였다는 것은 항상 그 사유 빈곤에 시달리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많이 부럽고 정말 선생님이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홍어를 가지고 백과 사전적인 사유를 하셨고 시편들마다 깊은 울림을 담아내신 성과에 대해서는 가히 괄목상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문태 선생님을 처음 배웠던 시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문학 영웅을 꿈꾸면서 학생들이 모여서 성류라는 문학 동인회를 결성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도 선생님으로 문수태 작가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인연이 시작되었었죠. 그 시절 선생님은 한마디로 열정과 재능이 넘친 문학 청년이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인의 길을 향해서 현대문학에서 김현성 시인님의 추천을 받아서 천재들이라는 시작품이 세상에 소개된 무렵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1959년에 농촌중보 신춘문예에서 선악이라는 작품이 당선되셨다는 사실은 저희들은 직접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선생님은 평생의 친구인 이성구 시인과 함께 시창작 시인을 향해서 시인이 되기 위해서 시창작에 매진하셨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시던 선생님께서 직장을 신문사로 정하시더니 정말 이제는 문학의 길을 접으셨나 싶게 참으로 조용하게 지내셨습니다. 바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짜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너무 갑작스러웠는데 그때가 1974년도인데 그러니까 천재들이라는 시를 현대문학에 소개하고 그리고 만 9년 만입니다. 그때 한국문학 신인문학상에 백제미소라는 작품이 당선되면서 문학 세상에 정식으로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학을 좀 접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조용하게 지내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모르게 해도 당신께서 작가의 길을 향해서 아마 밝은 마음씩 날밤을 새워가면서 많은 작품들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 한국문학 신인상을 받으시고는 그 뒤에 그야말로 단편, 중편, 장편 할 것 없이 쏟아내듯이 많은 작품들, 문제작들을 세상에 내놓으신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화칠복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내세워서 선생님 당신이 그 고향의식을 감동적으로 발언하셨던 진솔이라는 작품의 감동과 여운이 지금껏 진솔이처럼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겸해서 사실은 선생님 그 연보에 보면 75년도에 우리가 한국문학의 신인상 당선이 되시고 그리고 그 이듬해인데 그때 전라도 땅이라고 하는 대형 르포를 연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후일 이제 타오르는 감을 작품 창작하시는 귀중한 자료가 되시는 것이죠. 오늘 그 홍어시 100편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그동안에 선생님은 정말 타오르는 강에 많은 시간과 세월을 열정을 보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에 많이 매달리신 시간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게 올린 홍어시 100편까지 3권의 시집을 세상에 내놓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오신 생애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 얘기보다는 선생님 말씀을 중심으로 들을 참이고 선생님 외에도 홍어 전문가이신 제 옆에 계시는 우리 강건희 회장님 그리고 선생님 제자이면서 독자이면서 시 쓰는 김종 이렇게 세 사람이서
할당된 시간만큼 얘기를 나누겠고, 말씀이 끝나는 즈음에 2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소개는 이쯤으로 줄이기로 하고, 우선 강건희 대표님의 홍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듣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강건희 회장님은 우리 나주에서 홍어라는 물고기로 산업 차원에서 접근해간 저는 최초의 개척자가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홍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산물을 만들어내셨다는 얘기인데, 우리 나주가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분해의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어를 통한 어느 경제적 성과 또한 이 강건희라는 걸 통해서 견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어시 100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홍어에 깔린 지식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얘기를 강건희 회장님께 들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홍어가 과연 우리 전라도의 전통 음식입니다. 향토 음식입니다. 실은 전체를 아우른 음식이 아닙니다. 숙성홍어, 이거는 영산강 유역의 전통식품입니다. 지금도 그 전에 그 숙성홍어를 먹었던 데는 영산강 원료는 장성, 사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산강의 바다로 내려가는 목포까지 그 유역의 하루거리의 정도가 실제로 숙성홍어를 먹는 거잖아요. 그것이 언제까지냐? 2000년도까지. 지금도 보면 장성 위쪽의 전라북도는 숙성홍어를 잘 안 먹습니다. 거기는 회를 그냥 숙성한 거를 저 판을 끓이는 게 아니라 생홍어로 먹습니다. 이쪽만 해서라도 영암을 넘어가서 장흥 넘어가면 거기도 숙성홍어는 안 먹어요. 정확하게는 사실은 숙성홍어를 자꾸 전라도를 대표하는 음식이다 아니라 영산강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루거리 동네의 전통 식품이었지 전라도를 대표하는 식품은 아니었다. 그것이 지금 숙성홍어는 삭히면 이야기하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효가 탄생시키는 바다의 기분이라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발효는 아니지만은 그냥 발효가 탄생시키는 바다의 귀한 홍어나 원산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난 데는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는 인천, 옹진 그쪽입니다. 그리고 흑산도는 사실은 홍어 총량으로 볼 땐 병방입니다. 그런데 왜 흑산도 홍어를 지금도 알아주느냐? 우리 영산강이 있었기 때문에 숙성홍어를 흑산도에서 영산강으로 올라와서 숙성이 돼서 삭힘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중지제가 되었고
여우의 강원, 경기도 옹진을 중심으로 한 서해 5도의 홍어는 그냥 생홍어로 먹어서 그냥 단지 생선일 뿐입니다. 그거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전부 영산강 지역에 끌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숙성을 시켜서 그래서 여기가 숙성에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2000년까지는 단지 강도에서만 홍어를 먹었지 그 이외에서는 숙성홍어를 먹을 수도 없었고 먹지도 못했고 왜냐하면 운송수단의 발달 운송수단이 비롯하고 그 다음에 포장이 안 됐고 전국화가지고 시작한 거는 2004년도부터 전국화가 됐습니다. 2004년에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첫 번째로 홍어를 숙성홍어를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다른 데서들 홍어가 냄새가 나서 절대로 못 한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마트가 전국 돌아다니다가 결과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 영산포인 저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전국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포는 사실은 그전에는 운영도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14년에서 16년에 쓴 자산어보에 거기에도 어디가 뭐가 나오느냐? 나주 사람들은 나주 문교의 사람들은 삭혀서 먹는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거기에 딱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목포는 갯벌이 있는 데였기 때문에 목포는 아예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 전에 고려 말에서 이시조선 초반까지 한일합작 1910년 전까지 그 동해, 서해, 남해 이 군데 세 군데에서 사당이 있었습니다. 동해 양양에 있었고 황해도에 해주에 있었고 남해 사당이 어디였느냐? 지금 영암에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영암까지 전부 바다였습니다. 그때가 남해만. 근데 왜 그러면은 남해만이 거기에 사당이 있느냐? 영산포라는 그 집산지가 있어서 거기에 남해 사당이 존재를 했습니다. 지금도 영암의 마항문화공원에 가시면 남해 사당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매년 연 2회에 걸쳐서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어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로 전라도의 숙성홍어를 얘기할 때 전체를 아울러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은 숙성홍어 얘기하면 되게 섭섭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그 이마트 행사할 때 전라도 가서 전라북도 이마트 가서 숙성홍어 썰면은 그 주인분들이 다 배로를 하시거든요. 그것도
한 15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제가 저한테 맡겨진 시간이 한 5분 정도라서 이거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네, 저 강건희 회장님께서 홍어의 특성이라든지 홍어 분포 일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제한되어서 극히 들으시는 분들 다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으로 좀 만족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문수태 선생님을 모시는 차례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홍어는 전라도 정체성이 깃든 정성이 가득 깃든 음식이며 홍어는 전라도 기질이며 전라도 힘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홍어에 대한 선생님의 사유가 전라도 힘에까지 닿게 된 과정을 좀 여쭤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삭힘의 미학, 그러니까 삭힌 홍어에 대해서 필이 꽂혔어요. 처음. 그래서 제 시는 전부 삭힌 홍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는 담양에 아주 깊은 꼴짝인데 광주에서 60리 떨어졌으니까 이 홍어 집단지인 영산포에서 저희 집까지는 100리가 훨씬 넘죠. 근데 그 생홍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삭힌 홍어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상이 나거나 결혼식 때는 반드시 홍어를 먹었어요. 마을 사람들 전부. 그래서 저한테는 삭힌 홍어만이 홍어로 각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정서 속에는 이 홍어는 전라도 사람들이 정서에 깊이 뿌리박은 그런 어떤 국민적 소울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홍어를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홍어에 대한 사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 정서 속에 깊이 깃들어 있는 그 홍어야말로 우리들의 어떤 정체성의 어떤 끈앞을 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저는 이제 이 홍어는 날개가 있으면서 날지를 못하고 또 부레가 없기 때문에 떠 있지를 못하고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심해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그 생각을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비유를 해봤어요. 민초들, 그러니까 억눌림을 당하고 빼앗김 당하고 소외당한 이 민초들도 날개를 펴지 못하고 부레가 없는 홍어처럼 가장 낮은 땅에서 살아왔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정서적으로도 연결돼서 이게 바로 우리 전라도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5.18 직후에 이 전라도를 비하하는 어떤 정치적 도구로서의 홍어가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대단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도 최근에도 깜짝 놀랐는데, 한 3, 4일 전에 경향신문에 이 홍어 제 시집 이야기가 크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을 이렇게 관심 있어서 보니까, 그날 하루에 150 몇 건이 댓글이 돌아왔는데, 전부 다 첫 거에 뭐냐면은, 당신도 뭔가요? 대응을, 당신도 뭔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서 비난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계속 60% 이상이 전라도를 비하하는 그런 댓글들이 올라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홍어가 전라도를 비하하는 어떤 정치적 도구로도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굉장히 비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극복의 힘. 제가 소설에서 한을 소설 비약으로 다뤘거든요. 한이요, 빼앗기고 짓밟히고 억눌림 당할 때 원한 감정으로서 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 한을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됐어요. 아버지 죽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아버지를 죽여야만이 효자가 됐어요. 그게 복수지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나 현대 소설에서는 복수로 가지 않고 두고 보자. 상대 나를 짓밟았던 사람을 향해서 두고 보자. 이 악물고 두고 보자. 자기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소설에서 하는 그런 그 복수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생명력 그리고 희망, 의지력, 힘 이쪽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체성 문제도 이 호남을 비하하는 그런 정치적 도구로서의 홍어도 저는 이런 한을 우리가 극복하는 어떤 의지력과 마찬가지로 이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삭힘의 미학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그게 엄청난 어떤 생명력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 현실에서 비하된 홍어의 의미를 슬픔 가운데서 다시금 정체성으로 일으켜 세우신 작가 정신이 참으로 이채롭습니다. 사실은 선생님 홍어 시집을 독서하면서 그 선생님 시집 제일 앞에 시인의 말에 보면 그 시인의 말의 제목이 이겁니다. 홍어는 나의 소울푸드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집을 그 시인의 말에서부터 압도되었다는 말씀을 고백처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인의 말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홍어시 100편을 창작하신 문학적 개연성을 담아내신 명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앞부는 고래가 없어서 바닥에 바짝 엎드렸다고 하셨는데 이 같은 형상에서 이 세월을 당하기만 했던 전라도 민초들을 유추해낸 것은 참으로 탁월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밟힐수록 강해지는 전라도 민초들처럼 썩힐수록 제 맛을 뿜어내는 홍어를 통해서 오랜 시간을 암흑 속에서 고통과 서러움의 내적 과정을 거쳐서 거듭남을 의미하는 발효미학까지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사람도 고통을 통해서 숙성되어야 더 깊고 따뜻하고 그리고 웅진 깊은 인간애를 느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홍어시 100편은 작가 선생님의 사통팔달한 생각, 백화난만한 생각, 기다림과 그리움 이런 것들을 담아내면서 저는 그 다음에 정말 그 표현이 너무 간절했는데 간질간질한 행복감까지를 노래로 상을 차려낸 힐링푸드나 소울푸드의 잔치마당이었다. 저는 이 홍어라는 시집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이 시집을 통해서 저는 참으로 많은 간절한 여러 그 표현과 언어들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선생님 조금 전에 전라도 정체성과 기질과 그리고 전라도 힘까지 사유에 대한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선생님은 홍어시 100편을 독서하면서 홍어에 대한 99골짜기가 아닌 100개의 골짜기, 100개의 구비 이것들을 섭렵하였고 저도 홍어를 좋아하지만 선생님 홍어시를 읽으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선생님 홍어사랑은 그야말로 무한대로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홍어사랑과 선생님 말씀하신 홍어사랑과는 그 유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홍어사랑에 대한 선생님의 그 시집이 홍어의 애찬은 결정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홍어 애찬은 결정판. 그리고 홍어 입문서 또는 입문 백과라는 표현이 마땅할 만큼 선생님의 그 홍어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홍어사랑이 언제 시작되었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게 된 연유를 좀 듣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요청하겠습니다. 저 이제 어려서는 홍어 먹기가 힘들었는데 가끔 잔치나 먹었죠. 근데 제가 영상 프로 장가를 왔어요. 그게 아마 저한테는 큰 계기가 됐을 겁니다.
영산포 장모님도 홍어를 좋아하셨고 저희 집사람도 그 장모님한테 배워서 홍어 요리를 꽤 잘했어요. 여러 가지 저는 홍어 묵을 처음 막 먹어봤어요. 홍어 묵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집사람이 홍어 묵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홍어 무침은 보통 많이 먹거든요. 근데 묵을 먹는다고 하는 건 놀랄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특히 이제 저희 집사람은 제가 우울할 때나 제가 몸이 좀 불편할 때나 제가 기력이 없어 보일 때 또 저녁에 기침을 많이 할 때 기침을 많이 한다는 아침에는 반드시 홍어탕을 또 끓여주더라고요. 그러면 또 기침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홍어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 때문에 홍어를 즐겨 먹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제가 서울에 이제 아들집에 가면 홍어가 간절하게 먹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 다 홍어를 잘 먹어요. 먹기는 먹는데 홍어탕을 끓여 먹고 싶은데 아파트에서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사정을 해요. 며느리한테, 이제 딸애들한테 홍어탕 끓여주라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 다 걸어 잠그고 초인종도 올까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홍어탕을 끓여요. 물론 2층에도 올라가겠죠. 그러다 저는 그걸 애들을 나무랬어요. 왜 어쩌냐. 이 홍어 냄새 맡으라고 그래라. 당신들은 그런 삭힌 음식 안 먹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가 먹는데 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그럼 막 문 열고 끓여라. 오히려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며느리나 딸들은 할 수 없이 문을 꽂고 걸어 잠그고 탕을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홍어를 그렇게 제가 이제 좋아하게 됐죠. 특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홍어 시를 쓰게 된 건 물론 홍어를 좋아하고 영산포도 자주 와서 호도 먹고 그렇습니다만 아까 이제 우리 강건희 회장님께서 군산도 가서 먹으면 생홍어 맞아요. 인천은 엄청나게 홍어 많이 먹었잖아요. 인천 사람들. 근데 거기도 생홍어예요. 근데 최근에는 놀라지 마세요. 이 삭힌 홍어가 전국적으로 온 국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지금은 할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홍어 먹는다는 것을 자랑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제가 전라도 출신이니까 너 홍어 좋아합니다. 홍어 이제 뭐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저는 좋거든요. 이제 홍어가 전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적 소울푸드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3년 기간 동안에 밖에를 못 나가고 더구나 이제 노인들은 코로나 조심하라고 늘 애들이 당부했다고 밖에서 못 나가고 집에 있으면서 홍어를 거의 택배를 붙여서 먹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다 아신 분들한테 택배 주문을 할 텐데 그때는 몰랐고 그냥 무조건 애기들한테 택배 주문해라 그러면 주문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때마다 그 느낌, 기분, 맛 다 다르거든요. 그때마다 메모를 다 했어요. 그래서 쓴 게 한 125편을 썼더라고요. 3년 동안에. 그래서 시집을 이제 100편을 골라서 이번에 시집을 냈는데 이제 시집을 내고 나서는 시집을 내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강건희 회장님도 알게 됐고 다른 분들 홍어도 파주신 분들을 여러 번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제가 정말 지금까지는 이제 허투루 홍어를 좋아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홍어 시집도 냈으니까 진정성 있게 홍어 마니아가 될 것입니다. 사모님이 영산포 과수원 집따님으로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영산포로 장가를 오셨기 때문에 홍어를 좋아하신 건지 아니면 홍어를 좋아해서 영산포로 장가를 오셨는지 사실은 그 대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선생님 작품에 보면 또 홍어사랑 가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홍어사랑 가족. 거기 보면 선생님 내분 2분, 그 다음에 아드님 부부 2분, 그리고 두 따님 부부 4사람, 그러면 8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5 손주, 그래가지고 13사람이 한 사람 이탈자도 없이, 그게 선생님께서 홍어사랑 대가족이라는 말 쓰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 이탈자도 없이 홍어사랑을 단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시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런 사람치고 홍어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홍어를 제대로 먹을 줄 아는 그 시간부터 전라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시집에 보면 저 함께 모두 가지고 계시니까 50페이지 한번 여러분. 네, 여기 50페이지 열어보시면 홍어는 전라도식으로 먹어야 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는 홍어는 전라도에서 먹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홍어는 전라도식으로 먹어야에 보면 두 번째 연이 바로 그런 결론을 내린 부분인데요. 홍어는 전라도식으로 먹어야 숨은 맛 음미할 수가 있다. 유리창 문 덜컹거리는 오래된 식당 구들장 바닥에 퍼지르고 뽀짝 붙어 앉아서 큰 소리로 욕하며 노래하고 막걸리로 목 축여가면서 젓가락 장단 맞추며 먹어야 홍어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어는 전라도에서 먹어야 된다는 작품에 보면 일단 여기는 서울에서 먹는 홍어는 무엇이 두려워서 냄새조차 감춰가면서 먹는 홍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도에서 먹는 홍어는 전라도에서 먹어야 맛의 반란을 체험할 수가 있다. 내 활기에 활짝 펴고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상 전라도에서 나쁜 놈들 이름 불러가며 빗장 풀고 욕질하면서 먹어야 참맛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노래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전라도식으로 먹어야 된다든지 전라도에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걸 동의하면서 마땅하게 동의하면서 그 위에다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도식 홍어는 전라도식으로 먹는 홍어라고 하는 것은 생으로 먹는 홍어보다는 그 오가리에다가 한 1~2개월 정도 넣어서 삭힌 다음에 충분히 숙성이 된 것을 꺼내서 툭 쏘는 맛을 느끼면서 매운 혀를 후 불어가면서 먹는 홍어, 이것이 바로 전라도 홍어, 먹는 홍어가 아닐까, 부자사람들이 먹는 홍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이 전라도에서 홍어를 먹는 일은 전라도 사람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강건희단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산강에서 홍어가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홍어가 영산강에 사는 고기는 아닌데 왜 영산도가 홍어 집산지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어는 삭히거나 숙성시킬수록 탈이 나기는커녕 더 좋은 그 식품으로 맛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발효과학과 관련해서 왜 홍어는 숙성이 되면 매운가, 이것까지를 우리 강건희단한테 청해서 듣겠습니다. 원래 어류들은 전골어류, 연골어류 두 가지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어류 중에서 연골어류는 아까 죽상어를 말씀하셨지만 상어가 연골어류, 홍어가 연골어류들은 홍어는 특히 배설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몸체에 요소를 가지고 우레아라는 건데 그것이 이게 살았을 때는 질소 우레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죽고 나면 그것이 우레아가 암모니아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CO2가 나오고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암모니아는 우리들이 다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살균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웬만한 균들이 그 안에서는 생존을 못합니다. 그래서 pH가 9.5까지 올라갑니다.
숙성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숙성에서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는데 너무 암모니아가 올라가면은 인체에 유해한데 유해할 정도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숙성이 되는 거는 그 요소 화합물이 암모니아로 전환을 해서 우리 인체에는 무해한 정말로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홍어 때는 그 단백질이 그대로 있는데 숙성이 되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니까 몸에는 흡수가 잘 되고 그래서 탈이 안 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왜 영산포가 숙성홍어의 발원이냐? 여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남해의 신당이 영암에 존재했다. 그거는 영산포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를 했다. 그 전에 그 선생님 그 소설에도 나옵니다만은 여기 영산포는 사실은 세곡을 실어가는 과거에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목포를 돌아서 저쪽으로 서해안으로 가니까 햇빛이 심하니까 그 후에 저쪽 서해안 쪽으로 그 세곡 실어가는 데가 옮겼는데 그만큼 여기는 조선시대에도 물류 중심지였고 그래서 모든 수산물은 어디에? 영산포에. 그래서 그 철도가 놓이기 전까지 1903년도 전까지는 1913년인가에 거기까지 여기가 화물선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산포가 집산지였기 때문에 오면서 숙성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숙성홍어의 메카하고 원료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건희 회장님 말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도 어쨌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려 말이라고 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 출몰이 참으로 빈번한 때입니다. 그때 그 흑산도라는 머나먼 변방까지 조종해서 그 방어를 해줄 수 없으니까 그 같은 섬들을 공섬으로 만들어 버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 고려 말 때 흑산도가 2번쯤 공섬이 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쪽 사는 주민들이 어디로 이주했느냐? 밀무로 정착 지점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영산포였다. 그래서 영산포에 살면서 자신들이 이제 그러면 이 지명을 좀 정해야 되겠는데 흑산도 옆에 영산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래요. 근데 그 섬하고 영산포하고 이 주변 환경이 비슷하다고 해요. 이제 그걸 봐가지고 여기를 영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영산포, 영산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종종 이제 고향에 다녀오고 싶은데 다녀오는 그 편도가 7, 8일쯤 걸렸다고 해요. 근데 그 7, 8일쯤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갔다가 오면서, 고향에 갔다가 오면서 생선이라든지 다른 물산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홍어만 빼놓고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버리기 때문에 홍어만을 가지고 와서 자연스럽게 영산포가 홍어 집산지가 되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저는 정설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향토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건 강변 회장님 말씀하고도 상당히 일치하는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께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내 몸에서 홍어 냄새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어가 되다. 그리고 홍어는 불해가 없다. 뭐 이런 등등의 작품에서 홍어와 우리 전라도를 동일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존재론적 관점에서 어느새 홍어와 한 몸이 되어버린 선생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느낌과 동일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살아있는 홍어를 구경하기는 뭐 어려워요. 수족관에 홍어가 없으니까. 다 바닥에 시장 바닥에 가면 다 죽은 홍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어를 좋아하면서 저는 죽은 홍어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그럼 나를 닮았어요. 내가 홍어를 닮았고. 아니 정말 늙어갈수록 이제 제가 나이가 들수록 쪼그라들고 제 얼굴이 이상하고 꼭 홍어를 닮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홍어를 닮았느냐, 홍어가 나를 닮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집사람이 제가 나이가 들고 늙기 시작하면서 자꾸 저한테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샤워를 자주 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래도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홍어 냄새 같은 것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농담으로 내가 아마 발효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효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삭는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하고 닮았지 않느냐. 홍어가 일주일 혹은 보름 동안 항아리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이렇게 어둠의 고통 속에서 그 과정을 겪고 홍어가 되겠죠. 같은 홍어가 되겠죠. 그게 이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게 단백질과 또 탄수화물 이 두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다른 맛과 향기를 내는 것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저는 거듭남이라고 봤어요. 되살아남. 저도 우리 인간도요, 살아가면서 본래의 자아가 있죠. 근데 사회와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경험하고 하면서 저는 그게 바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과정. 그것도 삭힘의 과정이에요. 그 삭힘의 과정 없이 제대로 된 인간 저는 못 봤어요. 네. 분명히 삭힘의 과정은 고통스러운 삭힘의 과정을 겪어야 제대로 된 사람다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어의 일생과 우리 사람의 일생이 많이 닮지 않았느냐. 그리고 동일화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삭힘의 미학이 뛰어남. 바로 좋은 삭힘의 과정을 겪은 홍어가 만나듯이 맛있듯이 이런 고통 속에서라도 그런 인간도 삭힘의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제대로 된 사랑도 알고 그리움도 아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건 박수 한번 받겠습니다. 홍어에 대한 대단한 철학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두고두고 의미할 만한 그런 좋은 철학이셨습니다. 강건 회장님께 그 마이크를 돌려서 또 말씀을 조금 듣고 다음. 지금까지는 홍어가 숙성과 단순 식품으로서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홍어가 나아갈 길은 어디냐? K푸드 하면은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K푸드의 최고의 식품은 우리 홍어다. 홍어가 숙성홍어가 아니라 홍어에는 엄청난 기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숙성홍어에서부터 의약품까지 명실공히 저는 현재 기능성 식품까지는 갔습니다만 앞으로 홍어의
과연 이게 깊은 우리 그 남도의 식품이 전 세계를 주름 잡아야 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홍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번에 5월 5일에서부터 5월 7일까지 영사포에서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오시면은 기능성 식품까지는 전시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화장품까지도 이미 나가 있고 기능성 식품까지도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업해서 우리 홍어가 세계에서 제일 코리아가 자랑하는 K푸드의 1등, 이렇게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니까, 거기에는 우리 문은태 교수님의 엄청난 지금 뒷바라지가 있고, 지금 이렇게 시를 써주시는 것도 우리 홍어의 발전을 위해서 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5월과 또 한번 이것도 크게 박수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홍어 시집을 보면 홍어 박사 강건희라고 하는 신명시가 있습니다. 그 딱 한 편입니다. 신명시로서인데 그걸 정말 따뜻하게 읽었습니다. 강건희 대표님과 선생님과 인연과 그 인연으로 해서 홍어에 대한 관심이 저는 크게 확장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분에 대한 두 분의 인연, 이것들을 두 분에게 나누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건희 회장님부터 말씀 듣고 선생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작가님의 소설을 접한 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그때 사실은 여기 선생님의 그 소설이 영사포에서 그렇게 좀 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영사포를 무대로 해가지고 쓰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소설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7권까지 나왔어요. 그때부터 작가님을 흠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9권까지 나와서 그때 제가 이렇게 책을 며칠을 사가지고 같이 나눠보자. 나눠서 제가 해가지고 이러시라고 해서 그때 지금을 좀 폈는데 누가 우연히 그거를 말씀을 올렸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 책을 본 거는 오래전 일이니까 사실 인연이 된 거는 그렇게 대인 적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얼마 전에 태모기 그래서 홍어 시를 너무너무 저는 공감을 해서 앞으로 영원히 스승님으로 모셔드리겠다. 네, 저는 강건희 회장님을 몰랐어요. 작년 12월 달에 우연하게 나주학회 회원님으로부터 강건희 회장님이 타오르는 강을 여러 질 사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꼭 읽어보라고 권장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게 홍어, 영산홍어 대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사실 한 지를 사서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 지 한 돈도 따지면 14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9권짜리니까.
근데 그걸 여러 질, 제가 한 10여 질 가까이 사서 이렇게 벌렸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해서 그런 분들은 내가 처음 있었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제가 당장에 전화를 했어요. 서울에 올라가 있을 때. 전화를 아주 따뜻하게 전화를 받아주시더라고요. 반갑게. 그러면 제가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꼭 만납시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자마자 봄이 돼서 이제 세모대로 내려오자마자 회장님 댁을 찾아봤습니다. 아, 회장님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거기서 저는 홍어 라면탕이라고 하는 걸 처음 맛있게 먹어봤어요. 저도 홍어 라면탕 끓여 먹었거든요. 목포에 가면 홍어 라면탕 집이 있거든요. 유명한 집입니다, 그지?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요. 그 홍어 라면탕 먹으러 서울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집에 와서 끓였는데 어찌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끓여 먹었는데. 그런데 강건희 회장님 댁에 갔더니 홍어 라면탕을 진짜 끓여주셔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홍어 라면탕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홍어 라면탕이 맛있는 걸 처음 맛보고 그 뒤로 홍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죠. 홍어 아이스크림이 나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홍어 화장품은 말할 것도 없고 홍어 아이스크림 곧 나왔죠?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그 생산은 했습니다만 어제도 근데 저희가 그 식품 아이스크림을 생산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소량은 여기서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나눠줄 만큼, 나눔에 이렇게 장을 할 만큼의 그 생산이 안 돼서 이번에는 그 아이스크림은 요번에는 안 나오고 이번에는 그 보시면은 홍어하고 치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홍어 샌드위치 그거는 저희들이 선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같이 홍어 커피하고 거기 그 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건 마셔봤죠. 그래서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케이크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계가 좋아하는 이런 음식은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스크림은 꼭 그러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그 상당히 맛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홍어의 맛과 향기를 시로 표현해냈습니다. 앞으로 강건희 회장님께서는 이제 단순하게 음식 차원을 넘어서 이게 지금 시바이오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 기능식품으로 발전되시길 빕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홍어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높아져서 알아보니까 콜라겐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관절에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홍어는 알칼리성이거든요. 우리 몸이 늙고 오래되면 산성화되고 있어요. 홍어를 먹으면 우리 체질 개선이 알칼리성으로 변화된대요. 그래서 홍어를 아무리 섞인 홍어를 먹어도 탈이 안 나고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무튼 그런 건강 기능식품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조금 전에 선생님 홍어를 닮으셨는데 홍어가 선생님을 닮으시니까 하여튼 상호 닮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참으로 그 선진한 노 작가님의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그 우정의 시간도 너무 소중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큰 우정을 가지시면서 뭐 산업도 좋고 또는 작품 창작도 좋고 어떤 부문이든지 서로가 그 윤인하는 서로가 상승작용을 하는 그런 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그 생각한 선생님 모습
저는 여전히 젊고 짱짱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신 거 보시면서 그 모습을 보셨죠? 그래서 저는 그 사뮤엘만 그 청춘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청춘은 인생의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우리들의 이마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열정의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선생님과 그리고 강건희 회장님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함께 나란히 앉아서 말씀을 나누기를 했는데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짱짱하신 모습에서 또다시 홍어 연장 같은 작품을 쓰실 것 같고, 그리고 문제적인 그 대하 장편 소설을 순풍순풍 쏟아내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감하면서 오늘 선생님 모시고 강건희 회장님 그리고 그 독자이면서 제자인 김종 이렇게 함께 나눈 문수태 홍어시 100편 토크쇼를 이걸로 마무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예고드렸던 대로 선생님께 질문을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도저히 잠이 오지를 않을 것 같다. 그런 분 두 분만 골라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나주에서 시를 쓰고 있는 오성인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목포에서 김선태 선생님 관련 행사가 있을 때 그때 한번 더 배웠는데 이렇게 오늘 다시 영상통에서 뵙게 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되게 선생님이랑 강건희 선생님이랑 김병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굉장히 선생님 못지않게 홍어를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지금 영산포 홍어 식당에 가면은 홍어를 이제 못 드시는 분도 있으니까 단계별로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1단계가 뭐 홍어 무침이고 2단계 뭐 홍어 삼합이니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단계를 구별하지 않고 홍어 이제 좀 거시기부터 홍어 콩까지 다양하게 즐길 줄 알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지역 장례식장 같은데 조문을 가면은 조문 후에 이제 밥을 먹을 때 꼭 홍어가 딸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만약에 이제 조문을 간 장례식장은 거의 그날 홍어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예, 그 정도면 최근에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오셨었는데 그 슬픔 안쪽에서 제가 혼자 그 많은 홍어 100만 원어치를 혼자 먹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 제가 홍어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 같은 아까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저 같은 부류들이 많아져서, 전국적으로 저 같은 부류들이 많아져서 국내 수요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칠레나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많이 또 들여오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먹어본 바에 의하면은 먹은 바로는 확실히 이제 국내산, 해외산 이제 그런 선입견 때문이 아니라 확실히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좀 차기가 떨어진다거나 좀 더 국내산보다 좀 짠맛이 좀 짭짤한 맛이 더 편중이 돼 있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도 국내산, 수입산 이렇게 맛이 미묘한 차이를 알 수 있으신지. 저는 이제 홍어 안 좋은 홍어는 비린내 나는 홍어예요. 비린내가 나면은 그건 제대로 된 홍어가 아니다. 근데 가끔 국산 홍어 잘 삭히면 괜찮은데 약간 덜 삭히면 비린내가 나면 역겹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국내산을 먹는데 외국산도 잘 삭히면은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홍어라고 하는 건요, 가장 쉽게 초보자가 홍어 먹으려면은 삼합이에요. 그 홍어의 독특한 향기가 톡 쏘는 아모니아 향, 그 쏘는 맛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고기에, 돼지고기에 그 지퍼거리는 금방 기름기가 지퍼거리는 그런 맛도 있고, 또 오래된 그 묵은지 이 삼합이 잘 어울려서 저는 그걸 이제
오케스트라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처음 먹으려면 삼합을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무침이 좋고 그 다음에 제일 먹기가 어려운 게 1코 우리 강 회장님이 더 잘 아십니다만 1코 2날개 3애 그러는데 저는 1코 2애 3날개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 사람에 따라서는 2등을 바꿔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는 날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그건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홍어가 어머니 차지가 늦게 돼서 날개를 어머니가 많이 드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홍어는요 불을 만나면 엄청나게 세집니다. 불을 만나면 마지막 단계는 1코 2에 3날개의 과정 거친 다음에는 익혀서 먹어야 돼요. 저는 구워서 잘 먹거든요. 그리고 제가 늙으니까 이가 많이 상했어요. 잘못해 이 홍어 먹다가 이를 많이 상했어요. 임플란트를 8개나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도 또 흔들려서 지금 잘 못 먹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익혀서 먹어요. 익혀서 먹으면은 칠레산이고 뭐이고 상관없어요. 다 맛있어요. 익혀서 먹고 그리고 익혀서 먹으면 진짜 몸에도 좋아요. 하김석입니다. 오늘 홍어국 콘서트가 그 홍어라는 특별한 주제로 그냥 세미나 내지는 오찬하는 그런 날입니다. 태풍의 눈 가운데는 고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작가님도 대장 출신이시고 우리 김종신도 남편 출신이시고 강근희 회장도 이곳 출신 아니시고 최은관 이사님도 저기 공항에서 영사포 첫날 오셨고 그런데 정작 여기 영사포 오리지널 출신들은 태풍의 눈처럼 지금 말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 옆에 김용갑 씨, 이재석 회장, 또 내 후배인 아까 이기준 연발이 회장님, 이재남 시의원, 뭐 어렸을 때부터 홍어가 생활 속에 있는 분들은 그냥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날홍어니 아까 뭐 숙성홍어니 그런 것 없이 그냥 먹는 것이 그냥 홍어였거든요. 생활 속에서 항상 있었던 것이 홍어였는데 이렇게 이제 전국화되고 또 강건희 회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그래가지고 홍어가 주제가 되고 홍어로 이렇게 그 많은 그 의미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산포는 홍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50군데라고 들었어요. 근데 정작 영산포 사람은 홍어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있어.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게 한때 어렸을 때부터 저부터 그랬으니까 그냥 그렇게 들었던 것인데 그 진가를 알았던 약간 영어가 한 떨어져 있었던 분들이 오히려 이제 선호하게 되고 또 내가 아는 대구에서 자꾸 부탁이 오거든요. 조금만 해도 홍어 맛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영산포 홍어가 전국화 혹은 이제 또 화장품 이렇게 건강식품을 나가게 되면 케이푸드 세계화가 된다는 데에서 어렸을 때 먹었던 홍어의 진가를 이렇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주학교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타오른강 행사에서 2번째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타오른강과 이어서 홍보가 나왔는데 그 문순태 문학관 때 기념관 이런 사업이 또 추진이 되어서 저기 고성에 가면 뭐 조정대 문학관, 금강에 뭐 차만시 문학관 이런 것처럼 이런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 타오른 강 뭐 이거 말할 수 없는 거고 오늘 또 저도 또 공업 시집을 보면서 이 문순태 문학관의 기념관이 이 영산포를 중심으로 나주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여기 있는 지역민들과 나주시장도 마지막에 의미 있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추진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안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천둥과 홍어라는 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의 그 의견은 저도 극력 동의하는 바인데요. 예, 다른 자리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좀 좁혀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기회에서 제가 여기 온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네, 세 분 홍어 삼합처럼 멋진 조화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네, 시간이 지금 2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진지하게 또 이렇게 임해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보기에 좋습니다. 다음은 조금 쉬었다 가는 의미로 우리 노래를 좀 가수를 초청해서 노래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세고지 문예창작총에서 어느 날 소설을 공부하던 분이 맨발의 노래라는 그 노래를 내서 가수가 돼서 돌아오셨어요. 우리 광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권준희 가수님의 노래를 초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수태 교수님께 3년 정도 소설을 배웠는데요. 인간을 못한 실패한 소설을 대신 오늘 축하드리는 의미로 노래하는 곡을 불러드리는데 마이크가 준비가 안 돼서 소리가 제대로 들리려지는 원래는 다른 노래를 생각했는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고요. 발라드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저처럼 숙성되어 간다 그 이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어를 놓고 힘을 내서 이 걱정 많은 시대에 불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꼭 불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가수를 모셔놓고 마이크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을 힘찬 샤우팅으로 이렇게 노래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 순서 정도가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정석을 유지해 주시면서 끝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색채 염색 작가의 작품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동신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지난번 타오르는강 학술대회에서도 영상강을 표현한 작품을 전시했던 분이십니다. 최미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 최미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체의 아름다울 미의 이름 성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름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태 작가님 콘서트에 이런 자리를 할애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이제 현재 동신대학교 교수인데 사실은 2009년부터 천연염색에 대한 국가사업을 좀 시행하면서 그때 천연염색에 발을 담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에 천연염색을 해오다가 요번에 이제 홍어를 주제로 이렇게 뭔가 작품을 만드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다양한 전시 내지는 개인전, 형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아예 이제 홍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을 시작으로 제가 7월에 개인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산포 다시에 있는 마을의 조그만 갤러리에서 갤러리에서 홍어를 주제로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에 오신 분들도 시간이 허락하시면 잠시 들려주시면 대단히 큰 영광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앞에 저기 청색으로 보이는 선이 사실은 저렇게 줄을 이렇게 펴펴이 쳐가지고 날아가는 듯한 묘사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실내 분위기가 또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사진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산포가 어떻게 보면 염색적으로는 쪽염색의 본고장이고 또 두 분이나 그 문화재가 계시고 그래서 청색, 쪽색이죠. 쪽색이 주 아이템으로 제가 선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홍어 모양이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우리 그 작가님의 시집의 표지가 이렇게 비슷하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렇게 일치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홍어야 가자, 나르자. 그런데 사실 홍어는 날아갈 수가 없는 심해에서 사는 물고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르고 싶고 또 밖으로 나오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지 않을까, 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두 개의 작품을 하기 위해서 옥사라는 철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 이틀을 이렇게 다림질화시켜가지고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접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염색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꽉 조여서 1시간 이상 염색을 하더라도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한 다음에 염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것과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과연 홍어라는 물고기를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홍어 하면은 저는 매콤한 음식으로만 늘 접해왔었는데 이걸 문양어 한다는 게 내가 과연 괜찮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 2달을 다 홍어 형상화 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지라는 유포지라는 종이에다가 홍어를 디자인을 하고 파여진 부분과 안 파여진 부분을 적절하게 디자인을 해서 그 그림을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중간에 있는 거는 쌀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찹쌀가루 있지 않습니까? 찹쌀가루를 사용해서 풀을 쑤어서 고기를 밀고 나면 형지를 이용해서 밀고 나면 그 부분만 염색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염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걸어진 묘사가 되어 있는 천들이 이런 방염 기법을 가지고 염색을 한 겁니다. 다음. 네, 이거는 심해 속에서 나도 좀 빛을 볼 수 있을까? 위로 좀 날아가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홍어를 가지고 헤엄쳐가는,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천에다가 표현을 했고, 저 옆에 지금 벽에 걸어져 있는데 이제 불을 지금 끈 상태이니까 이 화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해 속에서 빛을 찾아서 나도 가볼까 하고 노력하는 홍어입니다. 다음. 자, 길 떠나는 홍어. 처음에는 제가 길 떠나는 홍어로 큰 주제를 정했는데 홍어가 어떤 모습으로 길을 떠나야 되겠냐, 너 준비됐냐, 마음이 준비되었냐, 또 뭐 그 짐을 챙겼냐,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여러 마리의 홍어가 때를 지어서 가족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는 혼자서 대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홍어들의 집단을 저 그 긴 막대에 걸어져 있는, 대나무에 걸어져 있는 거는 처음에 감염색을 하고 쭈구리로 감염색을 하고 그 위에다가 쌀풀을 밀었고 그리고 나서 쪽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습이 나왔고 그 아래쪽은 그런 작품에다가 다시 메리골드라는 꽃 염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 라학이라고 하는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한 작품입니다. 이거는 그 감염색을 하면서 달의 모습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홍어가 이렇게 달을 쳐다보면서 달아달아 밝은 달아 나와 놀자, 이런 의미의 그런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날아가고 있는 홍어를 위로 떠오르려면 아무래도 그 비상을 해야 될 텐데
저런 풍선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면 어쩔까 하고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거는 가방입니다. 저희 흔히 보는 여기 벽에 걸어져 있는데요. 에코 가방. 그래서 흔히 쓰는 아마 영산포에서 5월 5일부터 그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에코 가방을 들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쿠션이나 뭐 방석이나 면 티셔츠에다가 이 홍어라는 문양을 넣어서 발염 기법으로, 그러니까 방염과 발염은 좀 다릅니다. 기법이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방염은 미리 쌀풀을 밀어서 염색을 하는 거고, 발염은 염색을 먼저 다 한 다음에 색을 빼내는 걸 발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법을 모두 다 쓰는 제품들이고요. 영산포 축제 때 선을 보이려고 했었고, 또 이어서 7월에 홍어라는 주제로 제가 열을 몇 개 더 만들어서 전시회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선사도 좀 해주시고요. 또 제 아이디어 여러분도 쓰실 수 있으면 같이 콜라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어가 무엇이건데, 우리 최미성 작가님 또 우리 그 시인님 이렇게 예술원을 불당겨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불경스럽게 지금 이 순간 홍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홍어 삼합에 막걸리를 딱 한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간절하게 들기도 하네요. 예, 그 시에 홍어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홍어 좋아하는 사람을 시인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홍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자극적이거나 육탈된 삶의 냄새를 더 즐기고 한 잔 와인보다 두 사발 막걸리를 좋아하고 배타적이지 않아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 함께 걸을 때 보폭이 짧아서 손잡기 편하고 세상 어떤 비난에도 가벼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하기에 까다롭지 않아서 좋다. 이렇게 홍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또 시인은 말하고 있네요. 예,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달려오셨고요. 또 함께 이렇게 차분하게 그 콘서트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이춘숙 시인께서 신앙송을 통해서 오늘 대미를 장식해 주실 건데요. 이춘숙 시인은 생호지문의 창작촌에서 역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디죠? 지금 시로 등단을 해서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춘숙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산포에 가면 문순태 살아있음으로 하여 가끔은 가슴 뛸 때가 있다. 바람 온유하고 햇살 가지런한 날 홍어 먹으러 영산포에 갔다. 흑산 홍어 첫 상륙지이자 그들만의 아픈 역사가 묻힌 곳. 23살 때 아내를 처음 만나 영산강 뚝길 거닐던 추억 떠올리며 홍화탕 앞에 의원이 앉아 지그시 눈 감고 큰 숨 들이켜본다. 삶이 무거울 때 영산포에 가면 어머니 눈물 같은 고향의 맛과 격한 추억이 나를 기다린다.
우리 그 최미성 그 교수님께서 저 염색 작품을 우리 그 문순태 시인님께 선물하고 싶다고 하는데 잠깐 선물하는 네네 박수로 같이 부탁드립니다. 사진 이렇게 이 시간 이후에 찍으시고요. 안내사항은 나주학회에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읍시다. 단체 다 나와. 단체 사진. 오늘 김만수 소설가님께서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 자, 오늘은 문순태 작가님의 홍어 시집 북콘서트 시간입니다. 홍어라는 물고기의 언어를 통해서 예술을 강조하셨다면 저는 색을 통해서 홍어에 대한 예술을 강조했습니다. 날아가는 홍어, 길떠나는 홍어가 과연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해저에서 심해에서 살고 있던 홍어가 과연 하늘을 향해서 빛을 찾아서 날아갈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한번 꿈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산포의 쪽빛이 홍어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